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9월 12일 시행한 소방유체역학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제2과목에 소방유체역학이 나오죠. 그래서 21번에 보면 다음 중 요 기체의 속도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어진 조건을 보면 절대 압력 주어지고 온도 주어지고 기체 상수값, 점성 계수값, 그 다음에 레이놀드 수값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 레이놀드 수하고 요 속도하고의 요 관계식을 여러분이 꼭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레이놀드 수는 넘버는 점성 계수분의 요 관경 D에다가 유속 곱하기 밀도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동점도 있죠. 그래서 이 동점도는 뉴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거는 점도 값을 밀도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동점도분의 관경 D에다가 유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유량으로 나타내면 파이 D 뉴분의 4Q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공식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또 이 문제에서 풀어야 될 공식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밀도값이죠. 밀도값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밀도라는 것은 압력을 RT 값으로 나눠준 거죠. 요거는 여러분이 PV는 완전 기체 보면 WRT라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요게 요 밀도라는 것이 무게를 부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거를 W분의 W를 요 V로 나눠준 것은 RT분의 P가 되는 거죠. 요 두 가지 공식을 여러분이 알아야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요 공식을 갖다 이용하면 여러분이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라고 하는 것은 관경 유속 밀도를 점성계수로 나눠준 거죠. 자, 레이놀드 수, 요거 1분의 레이놀드 넘버와 같은 거니까 이렇게 대각선을 곱하면 서로 같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에다가 먼저 DU로 이러면 레이놀드 수에다가 점성계수 곱해준 거죠. 그럼 여기서 속도라고 하는 것은 관경 밀도분의 레이놀드 수에다가 요 점도값을 점성계수 값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값 그대로 여기다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레이놀드 수는 이놈은 2200으로 주어져 있죠. 여기 보시면 레이놀드 수는 2200으로 주어져 있고, 점성계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이죠. 단위를 보면 이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 세크 퍼 미터의 제곱이에요. 단위가. 자, 관경은 마찬가지로 여기 다 MKS 단위죠. 여기 미터죠. 그래서 여기도 5cm니까 이거 미터로 고쳐줘야 되겠죠. 5cm니까 0.05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값도 0.05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밀도값은 조건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밀도값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풀어야 되겠죠. 자, 압력이 200 킬로파스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킬로파스칼이라는 단위는 이걸 파스칼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1킬로파스칼은 10의 3승 파스칼이 되는 거죠. 킬로파스칼은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지금 다 여기 점성계수 값도 뉴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압력도 뉴턴 단위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200 곱하기 요거 10의 3승 파스칼, 다시 말하면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자, 기체 상수값은 주어져 있죠. 2080 줄 퍼 킬로그램 K죠. 절대 온도니까 절대 온도를 273에다가 지금 온도가 얼마예요? 여기 27도죠. 27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밀도 값을 계산하면 0.3205 kg per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요 D값 0.3205를 갖다 대입을 해서 여러분이 풀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도 계산을 하면 요거 계산하면 2.75 미터 퍼 세크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2.75 미터 퍼 세크 아래 이하가 되는 그 답란을 여러분이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2.75 이하가 되는 것이 기억이 2.75 이하가 되는 거죠. 0.3이니까 여기 1.5도 2.75 이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기억하고 니은이 바로 흐를 수 있는 유속이죠. 그래서 2번이 요건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21번 같은 꼭 여러분이 요거 레이놀드 수 구하는 공식 암기하셔야 되고요. 밀도 구하는 공식 반드시 여러분이 요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22번 넘어가죠. 자, 22번은 표면 장력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모세관의 요 상승 높이 구하는 공식 꼭 암기하셔야 돼요. 4배에다가 시그마 표면 장력이죠.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접촉각이죠. 요 놈을 비중량으로 나눠주고 모세관의 요 관경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요 모세관의 요 상승 높이 꼭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표면 장력의 차원은 힘을 면적으로 나눠준 거다. 자, 이 표면 장력은요, 단위가 뉴턴 퍼 미터예요. 단위 길이당 힘이죠. 그래서 여기 면적이 아니고 요게 단위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액체 분자의 응직력보다 액체 분자 사이의 요 부착력이 클 때 발생된다. 이게 틀린 거죠. 응집력이 아니고 이게 부착력보다 액체 분자 사이의 요 부착력이 아니고 응집력이 클 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세 번째, 대기 중에 요 물방울은 크기가 작을수록 내부의 그 압력이 크다. 자, 물방울 보면 이렇게 작은 거하고 요 큰 거 보면 요 내부의 요 압력 있죠? 이 내부의 요 압력은 작은 물방울이 요 큰 물방울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거예요.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보다 내부 압력이 크죠. 그다음에 4번에 가면 모세관 내 현상에 의한 수면 상승 높이는 모세관의 요 직경에 비례한다. 자, 모세관의 직경에 이게 커지면 상승 높이는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여기서는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세관의 그 상승 높이는 요 비중량의 반비례, 모세관의 관경의 반비례라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23번은 유체의 그 점성이라는 건 어떤 그 액체가 끈끈한 정도를 갖다가 나타낸 거. 이걸 우리가 점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물엿하고 물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것이 점성이 강해요? 즉, 어느 것이 더 끈적끈적하죠? 물엿이 물보다 훨씬 더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물엿이 물보다 점성이 크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자, 질소 기체의 동점성 계수는
온도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했는데, 자, 기체의 이 점도 있죠? 요놈은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도 같이 올라가죠. 그러나 반대로 요 액체의 점도 있죠? 액체의 점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 값은 내려가죠. 물엿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물엿이 온도가 낮을 때는 엿 상태로 있죠, 엿. 근데 이거를 뭐 냄비나 어디에 이렇게 끓이면은, 데우면은 엿이 다시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물엿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액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제가 이거 거꾸로 설명했네요. 기체의 점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내려가고요. 액체의 점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맞네요.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기체의 점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올라가죠. 액체의 점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기체의 동점성계수, 점도예요, 점도. 온도 증가에 따라 감소가 아니고,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도 같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자, 물의 점성 계수는 온도 증가에 따라 감소가 되는 거죠. 액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내려가죠. 점성은 유체의 저항을 나타낸다. 즉 마찰 소인시를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뉴턴 유체에서 작용하는 요 전다 능력은 속도 기울기의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요 점성 법칙을 보면 전다 능력 타우라는 것은 뮤 점성계수의 비례가 되는 거고, 속도굽의 속도 기울기의 비례가 되는 거죠. 다음 24번 가죠. 자, 24번은 여기 상사한 조건에서, 상사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크기의 비가 같을 때 변하는 거, 요거 우리가 상사라고 해요. 크기의 비가 같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 회전속도 N1이 1000rpm이죠. 이때 송출량, 유량이 Q라는 거죠. 토출량이. 전량정은 H. 원시 펌프가 상사한 조건에서 송출량, 요게 Q일 경우에 Q2는 1.1 Q가 된다는 거죠. 회전 속도를 증가시킬 때 전량정, 요 H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N2, 이 나중 속도, 회전 속도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 유량은, 아니면 뭐 토출량, 뭐 풍량은, 요거 나중 풍량은 처음 풍량에다가 N1분의 N2의 요건 그대로 1승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사의 법칙, 이 공식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N2를 구하려니까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Q2가 지금 1.1Q죠. Q1은 그대로 Q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처음 RPM 수는 1000rpm N2죠.
그래서 Q는 서로 같으니까 이거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2를 계산하면 N2는 1100 RPM이 되는 거죠. 즉 나중 회전수죠. 자, 그러면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전양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죠. 요게 즉 나중 양정은 처음 양정 H1이죠. 곱하기 처음 RPM 수가 1000이죠. 나중 RPM 수 1100이죠. 요거의 몇 승이에요? 요 양정일 경우에는 자승이죠, 자승.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1.2 H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 양정은 처음 양정의 1.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5번 가죠. 자, 25번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그림과 같은 이 노즐이 달린 요 수평관에서 계기압이 요게 0.49메가파스칼이죠. 이 관의 안지름이 6cm이고 끝에 그 노즐의 지름이 2cm라고 할 때 요 노즐에서의 분출 유속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이런 수조에 노즐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여기 노즐이 있어요. 요 물에 이 안에는 물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물이 방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압력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압력계가 지시하는 압력이 0.49 메가파스칼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요 유속을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 관에서의 그 유속을 우리가 1지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노즐 끝부분에 지점을 우리가 2지점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것은 여러분이 풀려면 한 30분은 걸려요. 그래서 이거 풀다 보면 시간이 다 가죠. 그래서 제가 푸는 방식만 그냥 설명을 드리는데 굳이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하고 답을 같이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답은 25.5 m/s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달시 방정식을 갖다 이용해서 그 다음에 베르누이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즉 여기 지금 배관에서의 그 유속 Q1하고 노즐에서의 유속 Q2는 서로 같죠. 그래서 Q1은 배관 내에서의 그 유량이니까 배관의 단면적에다가 배관 내의 그 유속 곱하는 거죠. 다음에 노즐에서의 유량은 마찬가지로 노즐의 요 단면적에다가 노즐에서의 유속을 곱해주면 그게 유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배관에서의 유량하고 노즐에서의 그 유량은 서로 같은 거죠. 해서 Q1은 Q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A1, V1은 A2, V2가 되는 거죠. 여기서 V1하고 V2의 관계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관에 안지름값 주어져 있고 노즐의 지름값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관 내의 유속하고 노즐에서의 그 유속의 그 비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V1은 A1분의 A2에다가 V2를 곱한 거죠. 자, A1분의 A2는 A1은 4분의 파이 D1의 제곱이죠. A2는 마찬가지로 4분의 파이 D2의 제곱이죠. 4분의 파이 서로 같으니까 없애니까 D1의 제곱분의 D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D1이 지금
6cm니까 6의 제곱. 그 다음에 D2 노즐이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V2를 곱해주면 이게 9분의 V2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V1은 V2의 9분의 1이라는 거죠. 유속이. 다시 말해서 노즐에서의 유속이 9면은 배관 내에서 유속은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V1이 9분의 V2라는 거, 요거 하나 여러분이 여기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달시 방정식이 있죠? 마찰 손실 수도는 마찰 계수 D 곱하기 D분의 L의 속도 수도 2G분의 V1의 제곱이죠. 자, 그럼 2G분의 V1의 제곱은 2G분의 1에다가 V1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V1, 9분의 V2라는 것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V1이 9분의 V2니까 갖다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요 놈을 풀면은 81분의 V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달시 방정식에 의해서 마찰 손실 수도 구하는 공식을 하나 만들어낸 거고요. 다음 요 베르누이의 요 방정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 에너지는 2G분의 U1의 제곱 플러스 압력수도 감마분의 P1 플러스 Z1이죠. 요게 배관 내에서 전 에너지죠. 자, 요 놈하고 노즐에서의 전 에너지 있죠. 2G분의 U2의 제곱 감마분의 P2 플러스 Z2가 되는 거죠. 자, 교재는 지금 U라고 안 하고 전부 요거 V로 했죠, V. 자, 그런데 이 배관에서 노즐까지 갈 때 이상유체는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데 실제 유체에서는 뭐가 생겨요? 요 마찰 손실 수두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찰 손실 수두를 더해줘야 실제 유체에서는 이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상유체예요. 마찰 손실이 없는 거죠. 그리고 비압축성이고. 그렇지만 여기서 여기 마찰 손실까지 이걸 우리가 마찰 손실이 생기는 유체, 이걸 우리가 실제 유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 마찰 손실 구하는 공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수평배관이죠. 이렇게 수평배관. 자, 여기가 기준선이에요. 그러면 배관이나 노즐이나 이 위치 수두는 없는 거죠. 서로 수평관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제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감마분의 P1이니까 요걸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감마분의 P1 마이너스 P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2G분의 V1의 제곱 마이너스 2G분의 V2의 제곱, 요게 이항이 된 거죠.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다. 요것도 이쪽으로 넘어가고 요 놈도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0.49 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0.49 메가파스칼로 하면은 0.49 곱하기 10의 몇 승에 6승 파스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 P2는 어떻게 돼요? P2는
여기 노즐이니까 여기 바로 대기압이죠. 대기압을 기준으로 하니까 대기압은 0이 되니까 그대로 요 P1 0.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6승 요 파스칼만 대입을 한 거죠. 자, 물이니까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 플러스 2지분의 여기 V1이 아까 9분의 V2의 제곱이었죠. 갖다 대입을 하면 요놈을 풀면은 2G 곱하기 9981 V2의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2지분의 V2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또 2G 곱하기 81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2G분의 V2의 제곱이죠. 자, 그럼 여기도 81을 곱해주고요. 여기도 8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분모가 서로 같아지는 거죠. 그럼 요거는 2G 곱하기 81분의 이게 81, 마이너스 81이죠.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0 V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 놈이 바로 요게 계산이 된 거죠. 요 놈이. 그러면 요 마찰 손실 수두는 베르노이의 방정식이나 달시 방정식이나 마찰 손실 수두는 서로 같죠. 그래서 베르노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마찰 손실 구했고 달시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마찰 손실 수두 계산했으니까 여기 미지수가 V2밖에 없죠. 그래서 V2를 여러분이 계산하면 25.54m/s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5번 같은 문제는 제가 풀라고 권장하지를 않아요. 이런 문제는 문제 답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26번 가죠. 자, 26번은 펌프가 전량정이 120m. 여기에 유량이, 토출량이 6세제곱퍼세크의 물을 공급할 때 축동력이 9,530kW였다. 자, 최적 효율하고 기계 효율이 각각 88, 89%. 그럼 수력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 효율 있죠? 우리가 전 효율은 2로 나타내죠. 요 놈은 기계 효율 곱하기 수력 효율 곱하기 최적 효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동력 계산할 때 비중량, 토출량, 전량정, 효율 이게 바로 전 효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동력 계산하는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2는 P분의 RQH죠. 전 효율을 계산하면 여기 최적 효율하고 기계 효율 주었으니까 수력 효율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중량은 물이니까 9.8kNm/m의 3승, 그다음에 펌프의 토출량은 6세제곱퍼세크 대입하시면 되고, 전량정 여기 120m 주어졌죠. 그다음에 그 동력값 축동력이 9530kW. 해서 여러분이 이 값을 구하면 0.7404가 나오는 거죠. 그럼 전 효율은 얼마라는 거예요? 74.04%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려면은 수력 효율은 결국 전 효율을 기계 효율하고 최적 효율로 나눠준 거죠. 주어진 값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효율 지금 우리 계산한 0.7404. 그 다음에 요 기계 효율은 주어진 값 0.88, 최적 효율 0.89죠. 여기에다 100을 해주면 수력 효율 값이 나오는데 94.5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 바로 그 4번이 되는 거죠. 다음 27번 가죠.
자, 27번은 요런 이중관이에요. 이중관. 여기 관이 하나 있고 여기에 관이 또 하나 들어간 거죠. 그래서 물이 지금 물이 흐르는 부분은 요 부분이 물이 흐르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를 갖다 구하라고 그래서 수력 직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력 직경은 DH로 나타내죠. 수력 직경. 수력 직경. 수력 반경은요. 반지름 우리 R로 나타내죠. 우리가 직경은 D로 나타내고 반지름은 R로 나타내죠. 그래서 RH는 요거는 수력 직경, 수력 요건 반경이라고 그래요. 수력 반경 또는 수력 반지름. 그래서 요 DH하고 수력 직경하고 수력 반경하고의 관계는 요게 수력 반경은 4배예요. 수력 반경은 직경은 수력 반경의 4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중관에서 요 수력 반경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 놈은 4분의 1에 요게 외경이죠. D. 그다음 여기가 이게 내경이죠. 스몰 d. 요게 D-D라는 거.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풀 수가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요 DH, 수력 직경은 4배에다가 곱하기 4분의 1의 수력 반경 D-D가 되는 거죠. 이중관에서. 그래서 결국 요 4는 서로 약분이 되니까 수력 직경은 외경 마이너스 내경이에요. 그래서 외경이 지금 6cm고 내경이 4cm니까 수력 직경은 2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수력 반경 RH는 유동 단면적을 접수 길이로 나눠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 파란색 부분이 A가 되는 거죠. A. 유동 단면적이에요. 이게 유동 단면적. 이걸 뭘로 나눈 거예요? 접수 길이. 이걸 쉽게 표기하면 이게 A. 유동 단면적이 A죠. 자, 접수 길이. 접수 길이라는 것은 수가 물 숫자죠. 물하고 접한 둘레 길이. 이게 바로 L이죠, L. 자, L은 제가 빨간색으로 나타낼게요. 요 부분이 물하고 접한 둘레 길이죠. 요 부분이 물하고 접한 둘레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물하고 접한 요 둘레 길이는 요게 D니까 요거는 파이 D, 요게 둘레 길이죠. 요 놈이 물하고 접한 둘레 길이 파이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에 접한 둘레 길이는 4분의 그냥 파이 D 플러스 파이 스몰 D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접수 길이죠. 유동 단면적. 그래서 요 물의 요 파란색 친 부분의 요 단면적 A는 이 전체 단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이 전체 단면적. 여기서 요 단면적을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스몰 D의 제곱이죠. 그러면 요 파란색 부분에 단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전부 계산하면 결국 4분의 1 D-D가 나오죠. 요 값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요거 그 풀이 과정은 필요 없어요. 요 공식을 두 가지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 28번 가죠. 자, 28번은 열 역학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삼중점이라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그 온도를 우리가 삼중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CO2 같은 거는 마이너스 56.3도였죠. 자, 압력이 증가하면 물의 끓는 점도 높아진다. 여러분이 산에서 밥을 하면 밥하는 걸 보면서 생각이 날 거예요. 이 산 꼭대기에서 밥을 할 때 물이 여기는 압력이 낮죠. 자, 여기 지상이에요. 여기는 압력이 이 산 꼭대기보단 압력이 높죠. 그래서 밥을 할 때 이 산 꼭대기에서 밥을 하면 설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압력이 낮기 때문에 물의 끓는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압력이 높으면 물의 끓는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이 압력솥을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솥도 압력이 높은 그 상태에서 밥을 하면 밥이 맛있잖아요. 즉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면 물의 끓는 점도 높아지는 거 맞는 얘기예요. 자, 열을 완전히 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효율이 100%인 이 열기관, 연구기관은 만들 수가 없죠, 당연히. 자, 기체의 정적 비열, CV죠.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의 비열, 정압 비열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비열이죠. 그래서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커요. 그래서 여러분 비열비 구하는 공식이 있죠. 정압 비열을 정적 비열로 나눠준 것은 항상 1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큰 거죠.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럼 29번 가죠. 자, 29번은 차원이 서로 같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요 기억을 보면은 밀도하고 속도의 제곱이죠. 자, 밀도라는 것은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죠. 속도는 미터 퍼 세크,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차원으로 나타내면 킬로그램은 질량이니까 미터는 길이니까 L의 마이너스 1승이죠. 분모에 있으니까. 요 세크는 시간이죠. 그래서 T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죠. 차원으로 나타내면. 그래서 여기 로 G H, 밀도에다 중력과 속도에다가 H, 수두를 갖다 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밀도는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으로 나타낼 수 있고, 중력과 속도는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에서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중력과 속도. 그래서 H는 미터죠. 수도 2니까 2.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의 제곱. 1번하고 같죠. ml-1승에 t의-2승. 요 3번은 디귿은 P죠. 압력. 자, 압력은 이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이게 파스칼이죠. 그럼 여러분이 뉴턴이라는 것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요 놈을 요 뉴턴에다 갖다 대입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미터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의 제곱 ml-1승 t의-2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 2, 3번은 다 같아요. 기억, 니은, 디귿은 다 같은 차원이죠. 그 다음에 리을을 가보죠. 자, 리을은 힘을 갖다가 m 질량으로 나눠준 거죠. 자, 힘이라는 건 여러분이 뉴턴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 다음에 요 m은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그래서 요거를 갖다 풀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에다 켈빈분의 1 하면은 남는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래서 LT-2승이 나오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만 맞는 거죠. 요 기억, 니은, 디귿만 차원이 같은 거니까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0번 가죠.
자, 30번은 유속 구하는 거예요, 유속. 자, 유량은 유속에다 요 단면적 곱한 거죠. 그래서 원형 배관은 단면적이 4분의 파이의 직경 D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유속은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분의 유량이 되는 거죠. 요건 다시 표현하면 요건 파이 D의 제곱분의 위아래 분모사 분자사 곱하면 4Q가 되는 거죠.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한 거예요. 4배에다가 유량이 지금 얼마예요? 1세제곱/세크. 자, 파이에다가 관경이 지금 30cm니까 미터로 하면 0.3m죠. 요거의 제곱. 그래서 유속 계산하면 14.14가 나오죠.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